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지만 마감에 AMD가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 잘 제시하면서 시간에 급등을 했죠. 이 영향으로 이제 시장이 올라갔고, 또 일본 통화정책 회의 결과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고 채권 매입을 축소했는데 이게 재료 노출이다. 오히려 뭐 나올 재료 다 나왔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엔캐리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그동안 선물 매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매수로 돌리면서 대형주들 약간 발이 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도체주 강했고 해운, 보험 이런 종목군들도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뭐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재료는 마이크로소프트, AMD 실적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원래 실적 발표 딱 하고 나서 한 7% 정도 빠졌는데 이제 낙폭을 줄여서 마이너스 2.7%로 끝났고, 마이크로소프트 낙폭을 줄이는데 결정적으로 AMD가 기여를 했죠. 그러니까 실적도 잘 나오고 전망도 잘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AI 관련해서 이제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 제품도 많이 생산한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래서 발표하고 나서 시간에서 주가가 무려 7.6%나 급등을 하다 보니까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급락했던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주가가 이제 낙폭을 줄였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가 각각 시간에서 3%, 5% 이제 급반등을 했죠. 그래서 AMD 효과에 반도체주의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고요. 여기 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그 엔비디아가 탑픽이다. 또 이런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100 초반에서 바닥을 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또 삼성전자 실적도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지난번 잠정 실적에서 봤던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 자체는 뭐 그냥 뭐 놀라울 건 없는데, 다만 이제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6조 4,500억 원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이라든가 가전 뭐 이쪽이 이제 2조 7천억 정도 되고, 디스플레이가 1조 원 정도 되고, 하여튼 요 정도 됐는데, 반도체가 생각보다 더 괜찮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HBM 매출이 증가가 됐는데 앞으로 더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서, 물론 이제 여기 자체는 뭐 차세대 제품에 대한 공급을 암시하는 게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투자자들은 이거 승인이 나나 보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공급 전망치를 좀 긍정적으로 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주의 어떤 투자 심리를 또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팩트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칩 관련된 주식, 그러니까 반도체주가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그 바이든 정부에서 그러니까 중국에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뭐 제품, 장비 이런 거 수출 못해 이렇게 이제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동맹국들은 그걸 풀어줄 것 같다. 뭐 일본이나 네덜란드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맹국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는 그런 수출 규제에서 면제시켜 줄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갑자기 분차트 보시면 지수가 쭉 올라가는 경우가 나왔는데, 그게 아마 이 뉴스가 로이터에서 나온 걸 뭐 블룸버그 등등에서 또 인용을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일본 통화정책 회의가 나왔는데, 어젯밤에 이미 보도에서는 일본이 금리 올릴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실제로 올렸죠. 그리고 이제 국채 매입을 절반으로 줄였다. 이건 뭐냐면 국채를 계속 누군가 사주니까 이제 금리가 막 안정적으로 딱 고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국채 매입도 줄이고 하면서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주목한 건 일본이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엔캐리 자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빠져나가 있던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환율로 가늠하는데 환율이 생각과 다르게 올라갔어요. 오히려 엔달러 환율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미국 시장 돌아갈 때 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돌아갈 때 더 봐야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투자자 이걸 딱 보고 이거 엔캐리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재료 노출로 보나 보다. 근데 이게 엔캐리가 회수되면서 기술주 쪽에 매도가 집중이 되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 대만의 TSMC 이런 종목까지 동반해서 빠졌다. 이런 해석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환율이 올라가는 거 봐서는 엔캐리에 대한 부담은 덜어낸 것 같다. 이 점도 역시 이제 지수 자체가 플러스 나는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MC 주간에,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서 이번 주 딱히 이렇게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 이런 인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들을 좀 점검을 해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점은 좀 부담이 되죠. 이게 뭐 국제유가 자극한다든가 또 안전자산 뭐 유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 관련한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시장에는 조금 뭐 생각보다는 잠잠하게 지나가긴 했는데 이게 좀 확산이 되는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치 뉴스 한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그 트럼프 기세가 좀 꺾이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 트럼프가 무조건 당선된다고 단정하는 게 오히려 위험하지 않나? 뭐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걸 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그러니까 25일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 한 걸 쭉 토대로 보면 그러니까 뭐 가장 최근 28일에 끝난 것까지 4개만 놓고 보면 2대2예요. 예. 2대2로 지금 비겨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두 군데는 트럼프가 이기고 두 군데는 해리스가 이기고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업종이라든가 이런 걸 택했던 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설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물론 이제 베팅은 아직 트럼프가 압도적입니다. 베팅상으로는. 근데 이거 향후에 어떻게 돌아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는 중요한 하이닉스. 예, 이제 121선에서 튕겨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행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21만원 위까지 한번 쳐 올리는지, 요게 이제 되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같이 121선 깨버렸던 게 한미반도체였는데, 오늘 한미반도체 공교롭게도 보고서가 엇갈렸어요. 제가 이제 혹시 뭐 증권사 비판하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그 증권사는 표기를 안 했는데, 한 곳에서는 이제 보유 의견, 투자 의견을 낮췄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14만원. 근데 또 다른 곳에서는 목표 주가를 19만원 매수 의견. 실적 계속 좋다. 근데 주가가 낮아져 있는데, 이제 뭐, 밸류를 이제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이제 와서 왜 저렇게 하나? 뭐, 빠진 다음에 보유 얘기하는 게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엇갈리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위에 있는 보고서가 더 크게 영향을 줘서 한미반도체가 빠졌다가, 그러니까 뒷부분에서는 매수 보고서도 있고 또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해서 이제 돌렸는데, 한미반도체가 일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이제 흐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라든가 PSK 홀딩스가 일종의 대장주 역할을 하니까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는 에코프로비엠이 이틀 연속 반등했다가 이제 빠져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근데 이게 오늘 에코프로비엠하고 그 알테오젠하고 시가총액이 6천억, 5천억 그때까지 붙었었어요. 오전에. 예, 그렇게까지 붙었다가 이제 알테오젠까지 밀려버리고 반도체로 자금이 쏠려가면서 이제 시총차가 조금 더 다시 벌어지긴 했는데, 시가총액 1, 2위, 제가 그 1, 2위 의미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가시권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건설 업종 지수는 별로 반응이 없죠. 그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은 어떤 뭐 큰 흐름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자,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 샀고, 다음에 이제 선물도 샀습니다. 근데 선물은 다행인 게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린 선물 매도할 여력이 별로 없다. 거의 없고, 물론 쥐어짜면 2만 계약까지 가능한데 선물 매도력이 별로 없어서 오히려 이제 대형주 쪽 같은 경우는 좀 이전보다는 환경이 나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쥐어짜기 2만 계약까지 안 가고 요 부근에서 이제 조금 돌리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종목으로는 오늘 1,500억 매수인데 삼성전자 1,400억, 하이닉스는 저건 매수했다라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반도체 매수 붙여놓은 게 특징인데, 다음에는 그 외에는 업종이 순매수했다라고 붙이기 애매해요, 규모가.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삼성전자 샀구나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매도는 2차전지, 방산주, 금융주 이런 것들을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500억 정도 매수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1,500억. 그러니까 반도체, 한미반도체까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반도체 오늘은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뭐 삼성전기, DB 하이텍, 그러니까 IT 계열의 종목에 집중을 했고, 반면에 이제 매도는 역시 방산,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빅3를 팔고 이제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을 좀 매수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2차전지 팔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팔고, 반도체 YC, 원희가 EPS,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뭐 요런 어떤 기업들을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저 기관 투자들은 또 코스닥에서 역시 YC 오늘 되게 괜찮았는데 매수했고 알테오제는 뭐 계속 매수합니다. 근데 그 아랫단에 보면 반도체가 되게 많이 깔렸어요. 근데 약간 기관이 좀 샀다 팔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반도체 쪽에 양주체들이 오늘은 집중한 편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시장 정리해 보면 AMD 효과가 엔비디아까지 계속 올릴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오늘 시간의 거래보다 더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이미 엔비디아 5%, AMD 7%를 투자를 본 상태에서 오늘 종목별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 정도 올라간다 이래버리면 사실상 빠진 걸로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금리 인상에 따른 엔캐리 영향, 오늘 장중에는 별로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재료 노출로 보고 엔달러 환율이 튕겨 올라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미증시에서 엔달러 환율이 뚝 떨어지면 엔캐리 부담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환율 좀 지켜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대선 흐름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도 해리스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좀 이게 업종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낙폭주들, 어제 엔터, 오늘도 엔터는 일부 강했습니다만 또 2차전지 어제 강했고, 오늘 제가 초낙폭주 중에서는 이제 반도체 남았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오늘 올라갔거든요. 근데 약간 느낌이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가 붙었다 이런 느낌보다 그냥 단타 치러 돌아다니나 이런 느낌도 없잖아, 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초낙폭주들이 하루 쉬고 이틀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면 아, 이게 추세가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바이든이 재선을 포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재선을 포기한, 그러니까 중도 사태 이런 거 말고 이제 당선된 사람인데 이제 나는 이제 출마하지 않겠소라고 해서 초임만 하고 재임을 안 한 대통령들, 그 사람들의 어떤 역대 주가 추이를 좀 봤는데 한 번 빼놓고는, 그러니까 윌슨 대통령 때를 빼놓고는 대부분 다 연간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지금의 여당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상대당 후보를 싫어하는 건 당연하긴 한데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캐릭터 자체에서 굉장한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기려면 주식시장, 금융시장 안정되는 성과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정부에서 뭐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증시는 과거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이번에도 이제 바이든이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될지, 그래서 증시는 어쨌든 데이터,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보고 투자들이 또 접근을 하니까 이런 구도도 가끔은 뭐 과거대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건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